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은 서로의 국익이 맞을 때까지예요. 미국이 국익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가요. 근데 우리가 바지끄레기 잡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떠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시선이 하나로 좁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세상을 넓게 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니, 하나에 이렇게 좁게 보면 안 되잖아요. 넓게 봐야죠. 이 삶의 세상을. 그래야 이제 주식도 흘러가는 것도 보고. 그러면 200개국 역사를 지금 다 동시에 공부할 거예요? 힘들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네. 가장 핵심되는 나라들 먼저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또 조한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인구 경제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면서 조한범 TV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책 선전하러 왔습니다. 모국화 시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세상 돌아가는 글로벌 정세의 변화. 사실은 대한민국이 안보에 가장 민감한 나라거든요. 근데 안보 컨설팅 회사가 없어요. 영향력 있는. 미국은 안보, 이란 전쟁에 느끼셨죠? 네. 안보적 문제가 생기니까 뭐 주식부터 우리 시장 바구니 뭐 쓰레기 봉투까지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변수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란 전쟁 곱하기 100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맞아요.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나 북한이라고 하는 안보 변수도 크게 보면 큰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란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미국의 침공.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 침공하느냐?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침공하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전범이라는 딱지까지 붙으면서 그 유태인들 고난의 수천 년의 역사를 힘겹게 이겨내온 민족, 이 개념에서 이제 하마스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인들, 민간인들 거의 학살하는 이미지로 왜 전환하느냐.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게 아니라 큰 역사의 흐름으로 봐야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한강, 여기 보니까 스튜디오가 한강에서 안 보네요? 예, 안 물어요. 네. 한강에 가서 이렇게 잔 물결을 보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지금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고 나뭇잎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 보여요. 그게 탈냉전 이후 냉전적 질서. 냉전 때는 좋든 싫든 냉전이라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냉전이 깨지고 나서 냉전이라는 진영의 정치가 깨졌잖아요. 그때는 어딘가 한편에 서야 돼요. 좌냐, 우냐, 아니면 이제 반둥의 인도네시아가 상징하는 중립지대에 쓰느냐. 지금은 그게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진영은 추억이고, 동맹도 트럼프 대통령 보면 동맹 믿을 수 있어요? 못 믿겠죠? 맞아요. 지금 대만, 미국의 방어 지원 의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만을 시진핑과 협상해서 협상 칩으로 쓰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탈냉전 이후에 큰 무국화의 시대. 무국화라는 건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혼돈에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혼돈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폭들이 있으면 범죄 집단이잖아요. 예. 그 조폭들은 일본말로 자기들 나와바리 안에서는 질서를 지켜요. 범죄의 질서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잡범들이 없어요. 잡범들이 있으면 얻어 맞잖아요, 조폭한테. 그렇죠. 근데 조폭들이 사라지면 불행하게도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잡범들이 고개를 들어요.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여기저기. 자,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네. 사회주권의 여기저기 전쟁. 근데 미국의 힘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전쟁. 옛날에 질서를 지키던 소련의 중심 러시아가 형제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요. 왜? 질서가 없으니까. 미국이 질서를 지키던 미국은 어떻게 해요? 베네수엘라 침공. 그거 침공이에요? 이란 침공이에요? 네. 침공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누가 책임을 져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지금 이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란의 지도자를 초기에 죽여버렸죠. 하메네이를. 그렇죠. 그거 왜 죽여요? 협상하는 상대편인데. 핵협상인데 지도를 왜 죽여요? 그 다음 이란의 초등학교, 미나부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어린 학생 100여 명 이상을 포함해서 170명이 죽었거든요. 미국이 사과 안 하잖아요. 그 전쟁 범죄예요. 책임 아니잖아요. 유엔은요, 식물인간. 미국은, 러시아는 침공전쟁의 주역. 이 혼돈의 세상인 거예요. 그럼 이 혼돈의 세상에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정은도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보는 거죠. 김정은은 핵에 매달린 거죠. 핵은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나를 못 건드려요.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PD 계시고 우리 네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 사람이 전인구 직원이라고 나하고 싸우면 내가 지겠죠. 세 명이 덤비니까. 그렇죠. 예, 그죠. 숫자는. 근데 이 사시미 칼을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못 덤비죠? 그게 그쵸. 핵이에요. 그게 핵이에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에서 실패한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시미 칼을 제가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안 건드리겠지만 저를 사람 취급하겠어요? 사시미 칼 들고 다니는데 다 왕따 시키겠죠? 이게 북한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무국화의 시대, 혼돈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맞아요. 지금 저는 광화문에 뭐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까지도 보면.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미국 우리를 왜 지켜주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은 서로의 국익이 맞을 때까지예요. 미국이 국익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가요. 근데 우리가 바지끄레기를 잡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떠납니다. 베트남에서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어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왔지만 우리가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게 김일성 H-7 라인으로 한반도는 미국의 방어 라인이 아니다라고 이게 오판을 초래한 겁니다. 왜? 그 당시 한반도는 미국의 국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미국에게 매력이 없으면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우리가 미국에게 매력이 있으면 절대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의 매력을 최대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한미군 줄이겠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밌는 말씀 해드릴게요. 트럼프가 틈만 나면 주한미군 줄인다고 그러죠? 네. 트럼프 말은 그냥 듣고 흘리면 돼요. 오늘 말들하고 내일 말 다르니까. 제일 바보 같은 짓이 트럼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트럼프 말대로라면 벌써 뭐 이란은 뭐 석기 시대 됐고 운명 없어졌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미군들 다 철수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입만 열면 유럽에 있는 미군들, 주한미군들 철수시킨다고 협박을 할까요? 실제로 독일은 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5,000명 감축을 지시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아, 트럼프 저 변덕쟁이야. 무슨 대통령이 저래? 제가 말씀드렸죠. 그 트럼프의 그 말은 강물 흐름 속에 있는 물결일 뿐이에요. 흐름을 보면 트럼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냉전 체제 때 미국의 가장 큰 국제적, 외교안보적 미국의 가장 중심 핵심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유럽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유럽에서 터졌고 네. 동유럽과 유럽 국가들이 충돌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이 유럽에 주둔한 거예요. 동독과 서독에 있잖아요. 서독에 무려 26만 명의 미군이 있었어요. 주한미군 28,500이죠? 네. 서독에만 26만 명이 채되어 있었어요. 왜? 동독에 30만 명 이상의 소련군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최전선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통일.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동독에는 소련군이 다 가버렸잖아요. 고향 앞으로. 지금 뭐 어떻게 돼요? 동독에는 소련군이 없잖아요. 네. 동유럽이라는 게 무너졌잖아요. 네, 다 각자 독립하고. 그러면 유럽의 나토 북대서양 조약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죠? 소련을 방어. 소련 때문이잖아요. 소련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럼 독일에 유럽에 미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필요가 없죠. 필요 없죠. 자, 독일에 서독에만 최대 26만 명이 있었죠? 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만 명 좀 넘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뭐 러시아가 전쟁 끝나고 나서 유럽과 전쟁한다? 아, 그 말 믿지 마세요. 제가 러시아 소련에서 공부했어요. 푸틴이 제 학교 선배예요. 제가 러시아 잘합니다.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예요. 독일 하나만. 나토의 GDP가 러시아의 10배고 인구는 5배예요. 근데 러시아가 미쳤어요? 나토랑 또 다른 전쟁을 하게? 지금도 코피 타져 죽겠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무너졌죠? 소련이. 그럼 수십만 명의 미군을 유럽에 주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더러 거기다 시키죠. 그러니까 26만 명이 3만 5, 6천 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더 줄여도 되는 거죠. 없어도 돼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5천 명 뺀다, 이런 거예요. 스페인 말 안 들어? 또 뺄 거야. 이태리 말 안 들어? 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왕이야? 지 맘대로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미국의 안중에 없었죠. 이제 안중에 하잖아요. 내버려둬도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을 뺀 거예요.
자, 한반도도 어떻게 됐어요? 소련 체제 때는 남북한이 대치했죠? 그러니까 동서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유럽에. 최대 7만 명 가까이 미군이 있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많이 빠졌죠. 28,500명이잖아요. 왜 빠졌어요? 소련이라는 위협이 사라지니까 위협이 북한만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현저하게 빼야 되는 거죠. 수없이 많던 전술핵 무기도 1990년 이후로 다 빠졌어요. 소련 붕괴 이후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바뀌는 거죠. 왜? 유럽이 무너졌네? 소련이? 적이 없어졌어요. 필요 없죠? 유럽이 안 중요해졌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데는 중동이었어요. 석유 때문에. 근데 셰일가스, 셰일오일 때문에 중동이 중요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중동의 중요성도 떨어졌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반도는 항상 세 번째였어요. 우리는 우리를 제일 중시한다 생각하죠? 냉전 때는 유럽, 중동, 그 다음 우리였어요. 항상 세 번째였어요. 그래도 세 번째나 되네. 세 번째가 마지막이니까. 그래요? 3등인데 그래요? 셋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안 중요하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중국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중국은 오늘날 중국의 부상은 미국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1917년 소련에서 볼시빅 혁명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스탈린이 집권했어요. 네. 20년대 후반에. 마오쩌둥은 1949년에 공산화했어요. 중국을. 네. 북한은 1945년에 김일성이 9월에 소련공항에 들어왔죠. 이때까지만 해도 기본은 어디예요? 소련이죠. 네. 그런데 마오쩌둥도 소련 스탈린의 지휘, 심지어 지휘까지 받으며 허가까지 받으며 상의하며 공산화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느냐? 소련과 중국이 그때 중공이라고 그랬죠. 53년 스탈린이 죽어요. 한국전쟁 중에. 네. 그랬더니 스탈린은 무자비한 독재자였어요. 소련을 급속하게 공업화도 시켰지만 히틀러를 이겼잖아요. 2차 세계대전 유럽전쟁은 사실상 스탈린의 역할이 제일 커요. 어마어마한 사회주의 공업화 강국을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스탈린의 피해 숙청, 수천만 명을 학살하는, 그 다음에 개인 숭배. 이러니까 스탈린이 죽었을 때는 소련 민심이 거의 바닥까지 가요. 그랬더니 후르쇼프가 탈 스탈린, 스탈린은 나빠, 이제 인민을 위해야 돼 라고 탈 스탈린을 해요. 그랬더니 마오쩌둥은 나도 스탈린처럼 되고 싶은데 똑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여기서 노선 갈등이 벌어져요. 스탈린주의를 고집하는 마오쩌둥, 탈 스탈린주의를 선택한 후르쇼프에게는 싸움이 벌어져요. 마오쩌둥은 뭐라고 말하느냐? 후르쇼프 수정주의자. 그 다음에 후르쇼프는 교조주의자. 변화를 모르는 놈. 충돌합니다. 60년대는 중소분쟁, 전쟁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공산권과 대립을 하던 미국이 요것들 봐라. 이제 이간질 시켜야지. 그럼 71년에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국무장관인 사람이 중국을 갑니다. 네.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때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요 중국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장제스. 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어요. 대만이. 맞아요. 대만이. 그런데 키신저가 71년에 갔죠. 그 몇 달 뒤에 10월에 유엔 총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자리를 대만을 쫓아내고 중국으로 바꿔요. 유엔 총회 결의로. 왜 키신저 간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EJ, 중국과 소련을 이간질 시키려고 중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미국 편을. 요때 대만이 쫓겨나요. 대만을 버린 건 미국이에요. 그리고 79년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과 단교를 해요. 왜? 중국이 하나예요, 중국 원칙. 중국은 하나야? 나하고 수교하려면 대만과 단교해. 왜? 대만은 내 거니까. 이러면서 79년에 미중이 수교하거든요. 근데 그 1년 전 78년에 덩샤오핑이 드디어 개혁 개방을 합니다. 79년 미중 수교하고. 이때부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국은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WTO 가입도 미국이 시켜줘요. 수출 최애국 대우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줍니다. 중국에게. 왜? 소련 잡으려고. 그러니까 중국은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 거고 반은 맞았죠. 소련은 망했으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어떻게 돼요? 미국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성공을 하면 민주화될 줄 알았어요. 발전하면. 아니잖아요. 독재는 강화되고 전 세계 위협으로 등장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자, 냉전 시대 때 제일 위협은 유럽이었고 두 번째는 석유 때문에 중동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시안 세 번째였다가. 네. 중국이 별 볼 일 없을 때. 근데 중국을 키워주니까 언제? 오바마 때 중국이 미국 GDP의 50%를 넘기 시작해요. 오바마가 이거 봐라. 이놈들 봐라. 이거 잡아야지. 그때 나온 전략이 피보트 에이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이에요. 미국이 언제 아시아를 중시했어요? 유럽 1, 중동 2였잖아요. 중동 셰일 오일 때문에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니까 안중해. 유럽은 원래 안중해졌어. 여기 있는 병력을 빼다가 아시아에 배치해. 이게 리밸런싱이에요. 재균형. 미국의 해외 군사력, 해군력의 60%를 아시아로 배치시키겠다. 요 전략. 왜? 중국이 커졌으니까. 요때부터 중국이 미국의 숙명이 된 거예요. 미중 경쟁이. 그런데 이때 오바마가 중국을 잡을 수 있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 위기가 와요, 미국에.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세계 최대 은행 중에 하나 파산.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가 미국에 터집니다.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잡는 걸 못했단 말이에요. 중국 계속 올라가요. 중국 계속. 그러니까 오바마가 못 잡고 트럼프 일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트럼프 일기 때는 더해요. 인도 태평양 전략. 트럼프가. 원래 아베 거였어요. 아베 거 가지고. 왜냐? 왜 인도 태평양이냐? 자, 오바마는 아시아였잖아요. 네. 태평양은 더 넓죠? 여기 인도까지 집어넣었어요. 왜? 중국과 인도는 왼수거든. 영토 때문에. 태평양으로 왔거든. 이게 바로 쿼드예요. 서쪽은 인도가 맞고, 남쪽은 호주가 맞고, 동쪽은 일본이 맞고, 미국 사각이죠? 쿼드. 그러네요. 이게 쿼드 전략이에요.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트럼프 일기가 끝나요? 이때도 못 막아요. 계속 올라가요.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바이든 때까지. 2021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76%까지 들어갑니다. 역사상 최대예요. 바이든은 어떻게 해요? 쿼드가 아니라 바이든은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 민주주의 국가를 다 모여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야. 요 남은 나라 다 나한테 모여. 목표는 중국 잡는 거였어요. 근데 바이든 때도 못 잡았죠. 그러나 바이든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트럼프 2기에 온 거예요. 지금은 76%였던 중국의 GDP는 미국의 한 65에서 한 66% 됩니다. 좀 줄었어요. 견제가 효과는 발휘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에요. 이 중국 견제. 중국은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지난해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는 중국 잡는다는 생각은 확실해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중국을 두들겨 팰 때는 그래도 시진핑이 좀 쪼그라들었어요. 선물 보따리죠. 알았어, 네 말 들을게. 말하고 나가서 뭐 웃고 떠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시진핑은 알았죠. 미국에 저항하는 방법을. 트럼프 1기 때 들어오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관세 정책을 했죠. 네. 관세, 칼질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도 3,500달러 뜯겼잖아요. 뜯긴 거잖아요. 일본은 더 많죠. 유럽도 우리도 많죠. 다 뜯겼단 말이에요. 대만도 뜯겼어요. 투자 수천억 달러 다. 근데 중국은 안 뜯겼어요. 휴전했어요. 지금도 관세 합의 안 됐어요. 어떻게 했느냐? 시진핑이 미국 대두 콩 안 사가 농민들 쫄딱 망해. 불만 터져. 자, 히터류 안 팔아. 미국 제조업 붕괴에. 그래서 트럼프 꼬리를 내렸죠. 알았어, 휴전. 나 내년에 작년 얘기예요. 베이징 갈게 3월에.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네가 와 미국에. 이렇게 휴전한 거예요. 그 상태로 간 거예요, 중국에. 그것도 이란 전쟁 때문에 2달 늦춰서 5월 달에 갔죠. 맞아요. 다 이 정해진 상황, 휴전 상황이었어요.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그러니까 이 커다란 흐름을 봐야 돼요. 자, 이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트럼프의 전략적인 실수가 나오죠. 저는 실수라고 봐요.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패권을 가지면 미국이 마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젊을 때부터 석유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에너지. 자, 세계 석유 매장량의 1위는 어디냐? 베네수엘라예요. 3위는 이란입니다. 미국은 매장량 1위는 아니지만 생산량 1위예요. 셰일가스, 셰일 오일 때문에. 매장량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석유 패권을 잡아갔죠. 뺏어갔죠. 네. 마두로 잡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란만 손아귀에 넣으면은 세계 생산량 1위, 매장량 1위와 3위를 자기 수중에 놓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차피 자기 영향력이니까 이 석유 패권을 가지면 미국이 다시 마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너무 쉽게 됐죠. 네. 왜? 로드리게스라는 최측근을 매수했으니까 부통령을. 그렇죠. 근데 이란은 너무 야쁜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코피가 터진 거예요. 이란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쟁으로. 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중국을 잡는 목표가 변했느냐? 안 변했어요. 이건 트럼프 다음이어도 자, 이번에 5월에 시진핑 주석 5월 13일, 15일, 14일 날 만났죠? 네.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투키디드 3정에 안 빠질 수 있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 시진핑이 이제 간이 분 거예요. 원래 78년
덩샤오핑이 미국에 손을 잡고 개혁 개방을 할 때는 도광양해라는 정책을 펴요. 도광양해는 뭐냐? 가슴 속에 칼을 숨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칼이 있어요, 지금. 이거 끝나면 칼 들고 다 훔쳐갈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잖아, 내가 웃고 있으니까. 이게 도광양해예요. 내가 세지기 전까지는 내 속을 숨길 거다. 그러니까 비굴해도 좋다. 미국 바짓가랑이 기겠다. 이게 도광양해예요. 뜻이 없는 건 아니죠, 중국몽이. 있는데 참겠다거든요. 여기 후진따오 시기에 오면은 유소자기로 바뀌어요. 자, 도광양해는 뭐냐? 야, 난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이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칼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유소자기 때는 뭐냐?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할 말은 조금 할게. 이게 유소자기에 등치가 커졌으니까. 근데 시진핑 때는 주동자귀. 내가 세상을 바꿀 거야. 바뀌는 거예요. 힘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7년 시진핑이 마라고라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유소자기에서 크게 안 벗어났어요. 조금 참았어요. 주동자기, 약한 주동자기. 그런데 시진핑이 트럼프 일기를 겪고 나서 트럼프의 약점을 알았고 중국의 강점을 알았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 투키디데스 전쟁에 안 빠질 수 있어?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존의 스파르타, 새로 떠오르는 아테네 충돌하는 이게 투키디데스 전쟁이거든요. 기존에 패자가 있는데 새로운 신흥 강자가 떠오르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 뭐냐? 네가 스파르타면 난 아테네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새로운 아테네가 떠오른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이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간이 불 대로 분 거죠. 이제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간이 불 대로 분 거예요. 왜냐?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그래 하나의 중국 원칙은 내가 인정할게. 근데 대만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때 TRA,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체결해요. 미국과 대만이. 단결을 하지만. 네. 뭐냐? 대만과 중국 양안 관계는 무력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전쟁을 통한 통일은 안 된다 이거예요. 대만의 방어를 지원하겠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만 침공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선을 넘어버린 거죠. 거의 선전포고네요. 트럼프가 웃고 있었어요? 어떻게? 트럼프는 뭐라고 말했느냐? 나 대답 안 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대답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선을 넘는 거라고 경고했어야 되는데 나 대답 안 했어. 그 다음에 1982년 레이건 정부 때 Six Assurance.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은 중국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이 중국에 협상하는 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이중적이지. 그러니까 레이건 때는 Six Assurance. 레이건이 세니까. 6대 안전 보장, 6대 보장 원칙. 대만에 무기를 팔 때는 그러니까 대만 관계법이 두 가지예요. 무력 현상 변경 안 된다. 전쟁 방지. 두 번째, 대만의 방어 능력은 지원한다. 요 하에 82년에 레이건이 Six Assurance, 6가지 보장 원칙 중에 하나가 대만의 무기를 팔 때는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근데 이번에 뭐라고 말했어요? 시진핑 주석과 내가 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걸 아주 자세하게 상의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깬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느냐? 대만에 무기 팔지 안 팔지는 내가 결정할 거고 이건 중국과의 아주 좋은 협상 칩이야. 칩, 카지노의 칩이라고 말했어요. 그 뭐냐? 대만의 안보를 중국과의 거래에서 협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대만으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럼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느냐? 포기할 수 없죠. 대만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중국과 태평양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만의 방파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말도 봐야 되지만 미국의 대전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주한미군으로 가볼게요. 다시 얘기가 왔는데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 중국 한 15일 날 돌아왔잖아요. 그날 하와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군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여기서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주한미 8군 사령관은 또 뭐라고 말했느냐. 한반도는 제1도련선 안쪽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 도련선은 뭐냐면 한국,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선이거든요. 이게 중국의 선이에요. 중국은 이 선 안쪽으로 미국을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머릿속에서. 한반도 일본에서부터 시작되는 도련선 안에 한반도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중국에게는 비수가 되는 거죠. 비수가.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협박을 하든 안 하든 한반도의 주한미군을 뺀다고 하든 안 하든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대전략은 미국의 대전략이죠. 네. 탈냉전 이후에 유럽이 안중해졌고 중동이 또 안중해졌으니까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싸움은 미중 경쟁이죠.
지금 트럼프가 옛날처럼 중국을 두들겨 팰 수 없으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지 미국과 중국의 이 투키티스 함정은 계속 가겠죠. 그럼 여러분이 미국의 이 외교안보 지휘부나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되죠. 네. 대만 포기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흐름은 냉전기 때 유럽을 중심으로 미소 충돌이 이 소련의 몰락으로 유럽이 안중해졌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떠드는 거죠. 뺀다고. 뺄 거예요 또. 네. 중동과 이란 전쟁했지, 이란과 미국이 전쟁했지만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석유가 미국이 석유를 작업하니까 트럼프의 오바 욕심인 거고. 자, 그럼 미국과 중국의 싸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한 놈이 죽을 때까지 가요. 한 놈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주한미군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중요해, 안 중요해? 미국 입장에. 중요하지. 왜 코앞에 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트럼프가 입만 열면 줄일 거야, 말 거야, 뺄 거야? 절대 안 뺍니다. 주한미군에 좀 더 첨단, 센티넬 같은 최첨단 레이더들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중국 전역을 감시하기 위한 거예요.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와 지금 패트리어트는 오산에 있거든요. 수도권에 있거든요. 이 두 레이더가 통합이 됐어요. 이건 뭐냐?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방어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박사님, 원래 이 주한미군의 의도가 북한을 견제하려고 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문맥을 잡은 거예요.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왜 체결됐느냐? 미국이 왜 한반도에서 전쟁을 했느냐? 북한이 내려왔잖아요. 1954년 7월 27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휴전하니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난 반대. 그러면서 그때 방공포로 석방까지 하는 빅카드를 쓰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낸 거예요. 왜? 우리 힘만으로는 북한을 못 막으니까. 북한 뒤에 중공과 소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7만 명까지 주둔했던 이유는 누굴 막기 위해서? 북한을 막기 위해서. 그럼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는 어디예요? 그렇죠. 한반도.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암묵적인 합의예요. 네. 북한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에 있는다. 이게 미국 국익과 한국 국익에 맞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 안 해요.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래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은 뭐냐? 유연하게 한반도에 북박인 게 아니라 이번에 사드 미사일 어떻게 됐어요? 갔잖아요. 네. 중동에. 네. 지난번 6월 전쟁 때 지난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갔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번에 발리카탄이라고 하는 필리핀에 있는 훈련인데 네. 미국, 필리핀, 일본도 참여했어요. 일본이 1945년 이후 최초로 실탄 사격을 했어요. 여기서. 이 훈련에 주한미군이 참여를 했어요. 이제 주한미군은 명실공히 북한을 막는다가 아니에요. 자, 지난해 연말에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백악관에서 미국 외교안보 전략을 발표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 미국은 웨스턴 헤미스피어, 미국이 있는 서반구, 남북 아메리카, 늘 중시한다.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걸 바탕으로 NSS, 그러니까 NDS. 자, 백악관은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외교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걸 기반으로 국방부에서 지금 전쟁부지만 NDS, National Defense 만들거든요. 여기 국방 전략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는 한국군이 담당한다. 미국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이번에 미이란 전쟁 때도 아무지없는 걸프국들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거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 정확히 그 얘기예요, 지금. 뭐냐? 지금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왜 공격을 받느냐? 지금 걸프 GC 6개국,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6개 국가가 모두 미군과 관계 있어요. 사우디와 오만은 미군이 기지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개국에는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과 미군이 전쟁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놈들 미군하고 협력해?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지금 대만 사태가 벌어지면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군이 모두 개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주한미군을 내버려 두겠어요? 공격하겠어요? 이 문제가 열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대만과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작전 통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자,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주한미군이 지금 연동되죠. 정치학적으로 열로라 그래요.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가죠. 전선을 확대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이 사고 쳐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한미군이 못 움직이니까,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근데 전시작전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미국한테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국이 지휘하는 전쟁에 우리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래도 전시작 정권을 우리가 안 가져와야 되겠어요?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져와요, 근데? 달라고 그래. 합의했으니까. 달라고 하면 줄까요? 지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 정권 환수라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빨리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기는 진보, 보수나 이념이 있을 게 아니에요. 전쟁을 우리 마음대로 지휘를 못한다? 그것도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말이 돼요? 저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주한미군이 빠진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지킬 수가 있을까? 좀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주한미군이 같은 마음이 애초에 아니면 또 더 위험할 수 있는.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상대방이 침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그게 방위 조약이죠? 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이? 양국이 침략을 받으면 각자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 개입이 아니에요. 따져나갈 거 만들어놨나요? 네, 각자 헌법 의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북한과 중국은 자동 개입이에요. 침략을 받으면 지체 없이 도와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 개입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동 개입 아닙니다. 정확하게 각자의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시작 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시기가 아니다. 세계 5위 국방력을 어떻게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주권 국가가 전시작 정권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 빨리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전 궁금한 게 그럼 시진핑이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침공을 언급한 게 어떻게 해석하면 어떤 마음으로? 간이 분 거죠. 전에 미국의 대만 관계법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무력 현상 경영은 반대한다. 대만의 방어능력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걸 지지 밟은 거죠. 그럼 트럼프가 뭔 헛소리 해야 되는데 난 답 안 했어?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한 그런. 시진핑 주석은 이미 간이 불 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을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거래 중심적으로 얘기한 거죠. 대만을 좋은 협상 칩이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리더십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건 정상회담에서. 근데 나중에 대만 침공하게 되면 일본은 완전 그냥 개입할 지금 의지가 있잖아요. 일본은 다카이치는 개입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예. 이미 대만 유사시 예. 일본은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만은 전략적 명확성을 한 거예요. 예. 어차피 중국과는 척을 지겠다고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지금 완전히 참여를 선언했으니까. 예. 그러나 우리 국익에서 한번 보자고요. 중국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꼭 전쟁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우리 최대 교역국인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럼 우리도 그냥 기분 따라서 중국하고 전쟁하겠습니다. 중국 대만 사고나 우리 개입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다른 거죠. 자, 다카이치는 분명히 전략적 명확성으로 미국에 섰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과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북한이 있고 적이면서도 통일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의 최대의 경제 협력국이고 이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머리 아프다. 진짜 머리 아픈 근데 거죠. 미국도 엄청나게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라고. 계속.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전시작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쟁권을.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들 그림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미 여긴 들어갈 거라 계산했고.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미국의 그림에.